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로 휴장했고요. 금요일날은 오전장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시장은 12월 9일과 10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 0.25%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2주 전에 40%였는데요. 지금 85%까지 올랐었죠. 존 윌리엄스라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연준의 2인자이기도 하고요. 원래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지역 은행장들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이사가 거의 투표를 합니다. 근데 뉴욕 연은 총재는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뉴욕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투표는 12명이 합니다. 12명 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지명됐던 사람들, 미셸 보우만 같은 사람,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명된 스티브 마린,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의 존 윌리엄스도 인하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2인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과 교감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양적 긴축이 12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 공급돼. 이때까지는 과거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구입했던 채권을 들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채권을 풀면서 돈을 다시 풀었던 돈을 가져가는 그런 긴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상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죠. 실제로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모습과 또 AI 설비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칩이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 블랙에 같은 게 몇 천만 원 하는, 4천만 5천만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를 설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개 두 개라는 게 아니라 5만 개 10만 개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 엄청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AI 설비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존이 얼마 뉴스 나죠. 17조 하고, 메타도 하고, 오라클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행, 채권 발행을 합니다. 시장에 달러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을 종료함으로 해서 일단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좀 시장은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는데, 소비가 상당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소매업종에서 상승이 좀 많았고요. 특징이 뭐냐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가서 줄을 서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 보면은 그런 화면이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AI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 매매가 이렇게 활발하다고 하네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지금 6,849예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7,000을 간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8,000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1,200이니까 20%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 똑같은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격 벌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물론 주가가 고점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월봉상 추세선 딱 걸쳐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 쌍대의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양적 긴축 종료,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 9일 20일,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때 금리를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양봉만 5개입니다. 지난번에 내려올 때는 음봉만 5개였는데 지금 양봉만 5개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 5개. 그래서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은 추세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 더 연장선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시간을 봐야 되죠. 그런데 12월 달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죠. 감세안이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감세안으로 시장을 부양시켰던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 재미를 봤죠. 그래서 셀프 감세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스스로 세금을 셀프로 감세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또 그 감세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문제가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금리 인하가 이 분위기가 형성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는 관세 정책 대법원에서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요 두 가지가 이제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 엔비디아의 독주가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요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인텔이 개발한 칩을 또 지금 애플이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독주 체제에서 다른 모습. 그래서 엔비디아만 약간 주가가 흔들리는 뭐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그 상법 개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35%를 25%로 내리는 쪽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부자 감세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부에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 35% 25%를 하는 게를 기본으로 하되 50억 초과 구간에 신사를 해서 그때는 30%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5 최고율은 무조건 내려온 거고요. 대부분 25%인데 50억에. 근데 50억 초과 구간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부자 감세지만 감세의 느낌보다는 이제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확인시키는 요런 게 조금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주말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잖아요. 어떤 규제의 완화, 세제의 완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사 충실의 원칙, 그렇죠? 뭐 집중 투자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배당 분리과세가 시장의 화두였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3차 개정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12월 말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생각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상황이 필요한 모습이고요. 정책 이슈에 대한 어떤 상승이 또다시 진행될 확률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이제 12월 1일이 오늘 됐잖아요.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파는 매도 금액이 제법 큽니다. 이 11월 1일부터 산 매도가 약 1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조 맞네요. 1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9조로 샀고요. 기관이 5조 5천억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를 개인과 기관이 떠받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오를 때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개인이 떨어질 때 받아주면은 이게 오히려 물론 뭐 이 상황에서 개인 손절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 당기성 자금일 확률이 높아요. 영국계 지난번 뉴스 나온 거 영국계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영국계는 항상 뭐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더 짧은데 1개월 매매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단기성 자금을 받아들이는 어느 개인의 흐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이 14조 매도한 것은 뭐냐면 역대 최대 매도였다 합니다. 월간 기준으로. 최고는 2020년 3월에 있었던 12조 5천억입니다. 그때보다도 약 2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기성 자금 외국인이 나갔다면 일단은 롱 포지션을 가진 외국인 자금이 있느냐의 싸움인데 롱 포지션은 항상 미국계가 가장 큰데요. 미국계 자본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상태고요. 다만 이제 환차익을 노렸던 그 당기성 자금이 환차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어떤 매도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오늘 또 윗끌레 만기입니다. 윗끌레 만기는 기관화 장세죠. 기관화 장세는 확률 없죠. 그래서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요 근래 매수를 하죠. 매수하는 흐름. 이건 아마 연기금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연기금 작업 아닐까. 왜냐면 항상 연말쯤 되면은 연기금이 시장 방어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특히 요 근래 뭐 연기금의 주식 매수 비중 늘려야 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관된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